오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96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조 2191억 원의 매출과 2.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지만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 965억 6천만 달러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인 2.13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총이익은 전년 대비 28% 이상 늘어난 265억 4천만 달러를 나타냈는데요. 부문별로는 유튜브 광고 매출의 경우 104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 102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주력하고 있는 클라우드 매출은 119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되며 예상치인 121억 9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1년 전보다 30% 늘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성장률 35%보다 낮았고 월가 예상 성장률 32.3%에도 하회한 수준입니다. 검색 등 구글 광고 매출은 724억 6천만 달러로 약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알파벳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알파벳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 심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의 둔화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인공지능 AI 부문 등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앞으로의 기회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서 올해 자본 지출에 있어서 약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9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2.5% 상승 마감한 알파벳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7.59% 폭락하며 190.7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AMD 봅니다. 인공지능 AI 구동용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우는 미국의 AMD가 기대에 못 미치는 AI 매출을 거뒀습니다. 다만 AMD는 올해 관련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낙관하며 기업 전망이 밝다고 자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AMD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38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5,973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미국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41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함께 설계하는 AMD는 GPU가 AI 개발 및 구동 과정의 필수적인 장비로 각광받기 이전부터 엔비디아와 치열한 GPU 경쟁을 벌였는데요. AMD는 최근 CPU 시장에서 인텔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텔이 GPU에 손을 대며 가격 공세에 나서고 엔비디아와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장 내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AMD는 2023년에 인스팅트 MI300X 같은 데이터 센터용 AI GPU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의 경쟁작인 H100과 비슷한 성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지난해 6월에는 MI325X를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H200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인텔 역시 지난해 6월 가우디 3를 선보이면서 H100 대비 3분의 2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시장조사 업체인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023년 세계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점유율에서 65%를 차지해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22%를 확보한 인텔이었습니다. AMD의 점유율은 고작 11%에 그쳤습니다.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 설명회에서 올해 강력한 두 자릿수 매출 및 주당 순이익 성장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MD는 향후 가파른 장기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이는 데이터 센터 AI 프랜차이즈의 빠른 확장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며 지난해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은 향후 몇 년간 연간 수십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AMD는 오늘 실적 발표에서 AI 산업용 제품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4, 4분기 PC와 노트북 등 개인 컴퓨터용 칩 부분 매출은 1년 전보다 58%나 늘어난 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 전체 매출은 76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1322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AMD는 올해 1, 4분기 매출이 71억 달러 안팎으로 시장 전망치인 70억 달러보다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 4분기 총순이익은 4억 8,200만 달러를 기록해서 1년 전 6억 6,700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줄은 상황입니다. 오늘 AMD의 주가는 4.58% 상승 마감해서 119.5달러를 기록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8.84% 폭락하면서 108.94달러로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미국 정부가 중국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 관세로 대응했는데요. 중국은 석탄, 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텅스텐 등의 원료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오늘 실적 발표한 미국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미국의 추가 관세를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단행에 아시아 시장에서 주가지수 선물은 한때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뉴욕 증시 개장 이후 주가를 지지했는데요. 미국 백악관이 오전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두 정상은 결국 이날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협상 기대감은 장 마감까지 지속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겨냥해서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면세 원칙인 드 미니미스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을 겨냥한 무역 조치를 일제히 발표했는데요. 원유, 농기계, 대형 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10%의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는 15%의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산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등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텅스텐은 무기와 반도체의 필수적인 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약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텅스텐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무부는 또 켈빈 클라인과 타미일 커피 등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 기업 PVH그룹과 유전자 분석업체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중국 관련 수입 또는 수출 활동 참여가 금지되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미국의 빅테크인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의 대응은 합의를 이루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량이 많지 않고 또 구글은 중국에서 대부분 사업을 철수한 상태이고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나 기업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양측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탈 어드바이저의 제이 해필드 최고경영자는 이건 정치적 관세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대부분 수입품에 5에서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삭소뱅크의 안드레이 튜에니 트레이닝 수석은 관세 문제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이 일부 활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더 큰 게임이 있고 시작 단계일 뿐이라서 매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